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단톡방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약속 잡자는 말에 다음에 라고 하면서 주말 내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사람들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죠.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보고 혼자 산책하고 금요일 밤에 집에서 음악을 듣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그냥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싫은데 혼자 있는 거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뭐가 다르냐면 외로움은 힘을 빼앗아 가지만 고독은 오히려 힘을 채워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마음도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혼자 있는 걸 선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죠. 우리 모두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힘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지칩니다. 계속 말하고 웃고 반응해야 하는 게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깊어요.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 때문입니다. 친구들한테 오해받았거나 무시당했거나 계속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자꾸 다치네라는 걸요. 이건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지키려는 거죠. 다시 다치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진짜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관심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들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편안함은 사람들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라는 것을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조용히 생각해요.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뭔가 깊이가 느껴집니다. 가벼운 수다보다는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친구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해요. 다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냥 아무나 만나기보다는 진짜 통하는 사람들과 깊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친구가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관계들은 오래가고 진심이 담겨 있어요. 많이 아는 것보다 깊게 아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일상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뭐 할지 생각하고, 점심은 혼자 조용한 곳에서 먹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나가요. 인스타에 올릴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게 과연 건강한 걸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쉴 수 있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무서워서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왜 혼자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보면 재미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감정 조절도 잘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이상하게 보죠. 왜 혼자 밥 먹어? 주말에 왜 집에만 있어? 외롭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했을까요? 행복은 무조건 친구들이랑 있어야만 느낄 수 있다고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혼자 못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조용한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도망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비하는 시간이죠. 복잡했던 감정을 정리하고 머릿속 생각을 가다듬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나를 먼저 챙기는 거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예요. 내가 먼저 괜찮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계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친구가 적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깊어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만납니다. 억지로 만나지도 않고 의무감으로 연락하지도 않아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물론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몇 달씩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은 어차피 사람과 살아야 하니까요. 완전히 단절되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혼자 있을 줄도 알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는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모습이죠. 재미있는 건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다 같이 모여야 했다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혼자 살기도 편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예전만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차갑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죠. 다만 그걸 조용히 혼자서 소화할 뿐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느끼는 건 똑같거든요. 어쩌면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방해받지 않고 그 감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편하게 지내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싫어서예요. 조용할 때 들려오는 내 마음속 목소리가 불편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괴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제일 좋은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 혼자 카페에 앉아 있거나 주말에 집에만 있거나 약속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편해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 있다는 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기 자신과 편하게 지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그냥 집에 가고 싶었던 적 있죠? 주말에 친구들이 놀자고 연락 오면 귀찮아서 핑계 대본 적 있죠? SNS에서 친구들 단체 사진 보면서 나만 빠진 것 같아 씁쓸한데 막상 초대받으면 가기 싫은 그 묘한 감정 아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외로움이라고 착각하는데 진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은 친구가 적은 사람들의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적은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억지로 맞추는 일을 멈춰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안 봅니다.
친구 많아 보이려고 억지로 사진 찍고, 재미없는데 웃는 척하고, 관심 없는 얘기에 고개 끄덕이는 그런 연기를 안 합니다. 예전엔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거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알아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 모습을 바꾸는 게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가 카톡방에 나만 없으면 불안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처럼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한데 이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차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안 보고 싶어요. 주말에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거나 책 읽는 시간이 술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일기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날씨 얘기, 주식 얘기 같은 겉핥기 대화보다는 진짜 속마음 나누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런 대화는 아무하고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가 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이 사람들은 선 긋는 게 확실합니다. 예전엔 싫어도 참았어요. 친구니까, 선배니까, 동료니까 하면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줬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불편한 걸 참고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피곤하게 하는 사람,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 뺏어가는 사람들한테서 과감하게 거리를 둡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술 먹고 토요일 숙취로 죽는 그 루틴에서도 벗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물어보죠. 요즘 왜 안 나와? 바빠? 아니요, 안 바쁩니다. 그냥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요, 인기 많은 것보다 내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지치게 만든 관계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요. 분위기 파악을 미친 듯이 잘합니다. 모임 가면 딱 느껴져요. 저 사람 사이에 뭔가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네. 여기 분위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다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척 웃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면 혼자만 과민 반응하는 것 같고 이상한 사람 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거죠. 이상한 에너지 가득한 곳에 있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걸요.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겁니다. 자기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나랑 올해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죠? 예전엔 좋아했던 게 이젠 시시해지고 한때 재밌던 사람들이 이젠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요. 이건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변한 겁니다.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심리 상담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른 단계로 올라갔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남들 속도에 맞추려고 내 성장을 멈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런 겁니다. 관계가 줄어든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조종당하기 힘든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흔들리고 유행 따라가라고 해도 내 스타일 지키고 다들 간다고 해도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사람. 만약 당신이 요즘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면 당신 안에는 이런 특징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걸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는 타입이고 선 긋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직감이 예민하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당신이 평생 혼자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아무데나 끼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집에 있으면 안 심심해? 친구들은 쉽게 묻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집에서 제일 바쁩니다. 남들 눈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그 시간은 세상 그 어떤 활동보다 역동적인 영혼의 재건축 시간입니다. 도대체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길래 이렇게 나가기가 싫은 걸까요? 오늘은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유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또 누군가는 진짜 자기 자신이 그걸 원해서 그러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면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삶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집에만 있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직장에서의 끝없는 스트레스, 관계에서 받은 상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바깥 세상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생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들의 집은 치유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상처를 어루만지고 깨진 마음을 천천히 맞춰가는 거죠. 밖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하고 가면을 써야 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이들도 가끔 밖으로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충분히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평온을 되찾아야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재건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내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외부 자극이 너무 많으면 이들은 에너지가 급격히 닳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고 놀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지만 시간을 보낼수록 배터리가 닳아버리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전됩니다. 시끄러운 음악, 끊임없는 대화, 계속 반응해야 하는 상황들이 이들에게는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집은 그런 자극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집은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는 충전소 같은 곳입니다. 가면도 벗을 수 있고 아무런 연기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창작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창조의 실험실입니다. 예술가,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들 중 많은 이들이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창작이라는 건 엄청난 집중력과 깊은 몰입을 요구하는데 외부의 방해나 소음이 끼어드는 순간 집중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독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은 이들의 아이디어가 싹트고 자라나는 온실 같은 곳입니다.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여줄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이죠. 혁신과 창의성의 씨앗이 뿌려지는 미니 실험실인 셈입니다. 네 번째는 과잉 자극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내향적이지도 않고 상처받아서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 자체가 싫은 거예요. 붐비는 카페, 시끄러운 술집, 복잡한 쇼핑몰 같은 곳들이 이들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지거든요. 압도당하고 지치는 경험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현대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SNS, 뉴스, 알림, 사람들, 소음, 시선. 우리는 하루 종일 자극 속에 삽니다. 이들에게 집은 자극이 멈추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과부하가 싫은 겁니다.
고요함이 필요한 겁니다. 집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하게 고요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잘 사는 거라고. SNS에는 늘 여행 사진, 파티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만 올라옵니다. 마치 최고의 삶은 항상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최고의 순간이 조용한 소파 위라면요? 아무 계획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라면요? 그게 왜 실패한 삶이죠? 아닙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집은 마치 완벽한 해결책처럼 느껴집니다. 집에서 평화를 찾고 자기를 돌보고 창작하고 고요함을 즐기는 것, 전부 긍정적인 것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평화와 고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엔 평화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고요함이 점점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죠. 성장이 멈춰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도 사라집니다.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그 선을 넘는 순간 집은 안식처에서 감옥이 됩니다. 특히 치유 목적으로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엔 상처를 회복하려고 집에 있었는데 어느새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게 점점 더 두렵고 어려워지면서 집이 안전지대에서 답답한 우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게 답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사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가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짧은 산책이나 햇볕 쬐기, 안전하다고 느끼는 한두 사람과의 작은 만남이면 충분합니다. 집은 당신이 숨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억지로 사교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시끄러운 사람이 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균형만 잡으면 되는 거죠. 평화로운 순간들과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고독은 분명 영혼을 단련시켜주지만 세상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줘야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삶에 지쳐서 집에서 회복 중인 사람인가요? 진정한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창작을 위해 고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극에 지쳐 피하는 사람인가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조금씩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게 건강한 선택인지 회피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게 당신을 재충전시키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만 키운다면 뭔가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당신의 집은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지 성장을 막는 장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어쩌면 영혼을 재건축 중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됐다면 구독으로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답을 내려버립니다. 혼자 있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겠지. 외로워서 힘들 텐데.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혼자인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혹은 그냥 습관처럼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연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관계에 시간을 쓰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낫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관계는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침묵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죠. SNS를 들여다보고 연락을 기다리고 억지로 약속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리듬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는지를 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고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 삶의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 그들은 단지 나 사람 있어 라는 말 때문에 아무하고나 만나지 않습니다. 사실 혼자 오래 지내온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에 무언가를 깊이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이별을 경험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한 관계를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번 바닥을 경험했고 거기서부터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함부로 다음 사람에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신중하게 믿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 이건 외로움에 익숙해진 게 아닙니다. 독립을 즐기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편하고, 혼자 여행을 가도 자유롭고, 주말을 통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쓸 수 있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통제력이고 자율성이며 진짜 자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어정쩡한 관계에 매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기적인 관심이나 순간의 위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앱으로 사람을 고르고 며칠 만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흐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설렘보다 깊이 있는 연결을 원하고 하룻밤의 달콤함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짜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느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준은 환상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 사랑을 기대하지만 혼자 오래 지내온 사람들은 현실을 알고 있어요. 관계가 질투로 무너지는 순간도, 거짓말 하나로 금이 가는 과정도, 서로를 통제하려다 결국 더 외로워지는 장면도 이미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혹은 자신의 과거 연애를 지나오며 그들은 하나씩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선택합니다. 급하게 아무나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쪽을 택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관계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를 키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올바른 사람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자기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오래 지내온 사람들은 사랑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랑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관계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그 마음을 주지 않을 뿐이에요.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혼자 산다는 건 하나의 선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자신을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의미 있는 무언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혹은 누군가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완전한 삶일 뿐이죠. 세상은 자꾸 짝을 이루라고 재촉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인 게 아니라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심리와 인간관계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약속 취소됐을 때 기분 좋아진 적 있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순간은 분명 반가웠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나 뭔가 잘못된 건가? 그런데 그 안도감, 사실은 당신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문제의 증상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죠. 오늘은 그 신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20대 후반, 마케팅 일을 하는 지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 모임 일정이 잡히면 일주 전부터 가슴 한켠에 묵직한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래도 늘 나갔습니다. 안 가는 건 뭔가 성격적 결함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면 완전히 방전된 채로 하루 이틀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지민은 오랫동안 자신이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 나아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민에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사교 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에서 20%는 감각적, 정서적 자극을 훨씬 깊이 처리하는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민하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양 자체가 더 많은 겁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배터리가 2배, 3배 더 빠르게 소모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민이 단체 모임 이후 며칠씩 혼자 있어야 회복되는 건 반사회적인 성향이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사람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미안해합니다. 생각해보면 꽤 이상한 일이죠. 우리 사회에는 고독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불쌍해 보이고 초대를 거절하면 뭔가 우울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함께 있으면 건강, 혼자 있으면 결핍이라는 이 공식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년 동안 외향적인 척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연기가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말을 해야 하고 받고 싶지 않은 전화도 받아야 하고 이미 지친 상태에서도 계속 자신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일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의 방식이 자기 방식이 아니어서 생기는 피로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연결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신체적 위협과 동일한 신경계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인간은 분명 연결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게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리드 라슨의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 즉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자기 성찰 능력을 높이며 오히려 사회적 관계로 돌아갔을 때 더 잘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선택된 고독. 강제로 고립된 상태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지민이 31살이 되었을 때 주말 약속이 모두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채워 넣으려 했지만 그냥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천천히 요리를 하고 아무 목적 없이 자신만의 생각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주말이 끝났을 때 지민이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삶을 산 것 같았어요. 연기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도망치는 공간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충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깊게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고갈된 상태로 억지로 연결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어야 합니다. 고독이 숨는 공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전이 아니라 후퇴가 되는 경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끝났을 때 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고 더 비어버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충전은 회복처럼 느껴지고 후퇴는 서서히 굳어지는 안도감처럼 느껴집니다. 그 차이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플랫폼은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고 빈 시간마다 무언가를 채워 넣도록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는 시간을 만드는 건 어쩌면 하나의 저항입니다. 약속이 취소됐을 때 느꼈던 그 안도감, 사람들보다 조용함 속에서 더 편안해지는 그 느낌,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걸 숨기고 설명하고 사과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오히려 낭비입니다. 이제는 그걸 이해하는 데 써야 합니다. 한 번쯤은 그 신호를 진지하게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삶의 방식은 생각보다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안도감,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 연락처는 많은데 막상 지금 당장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연락처에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저장돼 있는데 정작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히는 경우.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미국 외과 의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심각한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 고립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선택하게 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전화를 받다가 이름을 보고 그냥 내려놓는 것. 카톡에서 모임 초대를 보고도 읽고 넘기는 것.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게 단순히 성격 문제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을 겁니다.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았고 같은 고민을 10번이고 들어줬고 가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너밖에 없어. 너는 진짜 착하다. 그 말이 싫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역할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고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머릿속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안도감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피하면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될까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이 현상을 다미주 신경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경계에는 여러 가지 작동 모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진됐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보호 모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다. 이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회적 참여 모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등쪽 미주신경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의 몸이 이제는 좀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필 사람이 위협 신호가 됐을까요? 많은 경우 그 답은 아주 오래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표정을 먼저 살피던 아이,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오늘 분위기를 읽어야 했던 아이, 누군가의 기분을 말이 아니라 공기로 느끼던 아이, 그 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먼저 익힌 아이.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라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편안해야 할 관계에서도 먼저 긴장하고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방식으로요. 심리학자 머레이 보웰은 이걸 정서적 단절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친밀함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걸 너무 일찍 배운 사람.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3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정서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뇌의 위협 감지 영역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에서도 전두엽이 사회적 판단을 처리하는 능력은 반복된 경험 속에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사람을 잘 읽는 능력. 한 달만 봐도 그 사람의 패턴이 보이는 것.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먼저 오는 것. 그건 수천 시간의 관찰이 쌓여서 만들어진 고도의 감각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당신이 사람을 잘 읽는 건 타고난 예민함이 아니라 수천 번의 경험이 만든 능력입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미묘한 분위기 변화까지 읽어내는 능력.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정교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은 심장질환 위험을 29% 높이고 뇌졸중 위험을 32% 증가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면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이건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벽과 경계의 차이입니다. 벽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직 판단이 안 서는 사람도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두려움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죠. 반면에 경계는 다릅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선택적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 필요한 만큼만 연결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흘려보내는 것. 이게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벽은 두려움에서 만들어지고 경계는 이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둔 후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건 보호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은 뒤 공허하고 허전하다면 그건 고립입니다. 이 두 감각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칭찬 뒤에 꼭 조건이 따라붙는 사람, 갑자기 다가왔다가 목적을 이루고 사라지는 사람. 그 패턴을 한 달 만에 알아차리는 능력. 사람들은 그걸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편집증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읽는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하냐? 뭐 너무 고립된 거 아니야?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지만 없는 상태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평화입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그 조용함이 불안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느껴진다면 당신은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에 걸쳐 진행된 행복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몇 명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진짜로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인맥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관계 20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나를 소모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다면 생각을 정리하는 채널 라이프를 지금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주말에 친구들이 강남역에서 만나자 혹은 성수동 팝업 갈래? 했을 때 속으로 아, 진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회사 워크숍 공지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안 가도 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백화점 세일 기간에 입장하면 5분도 안 돼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지하철 출퇴근 시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멀쩡하게 쇼핑하고 수다 떨고 셀카 찍는데 나만 배터리가 1%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 기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는 원래 집순이, 집돌이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북적이는 공간에서 견딜 수 없는 피로와 고통을 느끼는지 그 심리학적 이유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거리를 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기 울음소리,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웃음소리, 누군가의 향수 냄새까지 모든 감각 정보가 동시에 뇌로 쏟아져 들어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필터링해요. 뇌가 알아서 이건 중요해, 이건 무시해를 나눠주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 알림에서 중요한 것만 울리게 설정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공간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뇌는 좀 다릅니다. 필터가 약하거나 예민하게 작동하는 편이라 모든 알림이 동시에 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기 울음소리도 알림, 자동차 경적도 알림,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알림. 심지어 3m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불안한 표정까지도 알림으로 잡히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기질을 감각 처리 민감성, 센서리 프로세싱, 센서티비티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신경계가 평균보다 훨씬 예민하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뇌가 소음을 배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모든 자극을 동등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당신에게는 감각의 폭풍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는 고장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남들이 놓치는 걸 잡아내는 능력자예요. 진짜로요. 누군가의 억지 미소, 목소리에 섞인 긴장감, 방 안에 떠도는 불편한 기운까지 감지하죠. 이런 능력은 높은 감성 지능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무의식적으로 흡수해버리거든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뇌가 너무 많은 걸 동시에 처리하는 고성능 모드인 겁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에요. 출퇴근 시간 지하철, 그냥 타기만 해도 기가 빨리는 느낌 들지 않나요? 사실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그 공간엔 이상하게 피로가 깔려 있어요. 말 없는 한숨, 굳은 표정, 어깨에 들어간 힘, 작은 짜증과 긴장감 같은 것들. 당신의 뇌는 그걸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감정 스펀지처럼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공간에 있던 수십 명의 피로와 긴장을 처리하느라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피로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랑 내향적인 사람들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도파민이 펑펑 터져요. 우와, 신난다.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마시는 것처럼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훨씬 적은 양의 도파민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야, 이 차 가자인데 당신은 아, 제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뇌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마치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당신에게 과도한 사회적 자극은 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싶어지는 데에는 더 깊은 심리적 이유도 있어요. 자극이 많아서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오가는 관계가 너무 얕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화는 깊어지기보단 표면으로 흐르기 쉽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네네, 좋아요.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요즘 어때가 아니라 요즘 진짜 어때? 일은 잘 돼?가 아니라 요즘 마음은 어때? 예요. 근데 50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신은 의미 없는 대화를 몇 시간 동안 이어가느라 진이 빠지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100명의 지인보다 3명의 친구가 훨씬 좋아.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당신은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를 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당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한강 산책로, 비 오는 날 창가 자리에서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밤 11시, 텅 빈 도로를 달리며 듣는 음악, 조용한 동네 서점에서 책 구경하는 오후, 평일 낮, 사람 없는 영화관 좋은 자리. 이런 순간들이 주는 고요함, 느껴지시죠? 이건 단순히 외로움이나 회피가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을 처리할 필요 없고, 사회적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온전히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의 뇌가 드디어 필터링 작업을 멈추고 진짜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뇌세포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누가 우는 걸 보면 나도 울컥하고, 누가 화내는 걸 보면 심장이 빨리 뛰고, 누가 행복해하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정확히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감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진짜 공감이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 능력이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과부하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떠올려 보세요. 피곤한 사람, 짜증난 사람, 불안한 사람,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한 칸에 빽빽이 들어차 있어요. 당신의 거울 뉴런은 그 모든 감정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멘탈 번아웃. 당신 자신의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수십 명의 감정까지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오늘 별일 없었는데 가 되는 거죠. 사실은 당신이 우울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우울함을 흡수한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고요함을 선호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더 외향적이어야 해. 더 사교적이어야 해. 더 활동적이어야 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누가 정한 건가요? 당신은 바쁘고 시끄러운 걸 미화하는 세상에서 속도를 늦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두가 많이, 빨리, 크게를 외칠 때 당신은 천천히, 깊게, 의미 있게를 선택하는 사람이죠. 침묵이 공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의미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 조용해? 회식 같은 거 왜 안 좋아해? 친구 별로 없어? 이런 말을 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당신은 사물을 더 깊이 보고 감정을 더 깊이 느낍니다. 표면 아래의 진실을 읽어내죠. 그게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삶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고요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혼돈 대신 평온을 고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소중한 건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 있다는 걸. 시끄러운 곳에서 힘든 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름은 정말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만 드릴게요. 사람 많은 곳에 갈 땐 이어플러그나 노이즈 캔슬링을 미리 켜보세요. 그건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과부하에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안전동굴 같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불은 조금 낮추고 소리는 줄이고 딱 5분만이라도 완전한 고요 속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뇌는 이제 안전하다고 신호를 받고 회복이 시작됩니다.